2분기 영업이익이 70조 원에 근접한다는 화려한 전망이 나왔죠. 그런데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은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닷새 동안 4조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실제 돈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 1시 40분쯤 지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현재가는 215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며 어제보다 3.6%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장중 반등을 지금 바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가격만 보면 한숨 돌린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봉으로 뜯어보면 찝찝한 구석이 꽤 많거든요.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 9시 첫 체결가가 223만 5천 원에서 시작해서 위로 방향을 잡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세가 얇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에는 222만 7천 원대로 내려오더니 11시에는 216만 9천 원 선까지 고점을 낮췄습니다. 급기야 점심시간 무렵인 12시 12분에는 209만 3천 원까지 밀려버렸어요. 불과 3시간 만에 장중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14만 원 넘게 출렁인 겁니다. 오후 1시 28분을 넘기면서 다시 214만 9천 원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고 보기엔 장중 변동성이 너무 크죠.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보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가가 오를 때는 돈이 얼마나 강하게 따라붙어 주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방금 전까지 확인된 장중 거래량을 보면 374만 9천 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적지 않은 숫자 같잖아요. 하지만 이 숫자를 직전 나흘 평균과 비교해보면 59%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평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위로 향하고 있는데 시장에 진짜 돈이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그림은 아니라는 뜻이죠. 파는 사람이 줄어서 일시적으로 호가창이 가벼워져 가격이 오르는 것과 사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몰려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장중 흐름은 전자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반등은 아주 작은 매도세에도 쉽게 꺾일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 반등을 바로 믿고 따라가긴 어렵죠. 우리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봐야 하냐면요. 최근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던 7월 7일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했어요. 이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시장의 매매가 아예 20분 동안 멈춰버리는 이례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당일에만 6% 넘게 빠지면서 220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시점이죠. 이런 거친 흔들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시장 참여자들은 아주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최근 확정 거래액 기준 나흘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이 매물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알 수 있어요. 7월 3일만 해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245만 4천 원 고점을 시원하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3%대, 6%대, 5%대 하락을 연달아 맞으면서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죠. 고점에서 물린 대기 물량이 위아래로 빼곡하게 쌓여버린 겁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52주 밴드로 넓혀서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최고가 298만 7천 원 대비 지금은 28% 넘게 빠진 상태예요. 밴드 하단에서 69% 지점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주가가 조금만 위로 올라가려 해도 본전에서 팔고 나가려는 물량이 쏟아지기 쉽거든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저항선이 평소보다 훨씬 두텁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이 싸졌다는 느낌만으로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됩니다. 퍼가 20배 수준이고 PBR이 9배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도 지금 당장의 하락을 막아주진 못해요. 진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돈의 흐름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장중 흐름이 아니라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닷새 동안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꽤 무겁습니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주식을 4조 4,491억 원이나 순매도했어요. 7월 8일에 1,727억 원 정도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 쏟아낸 조 단위 매도 물량을 덮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외국인 지분율도 50.28%에서 50.06%로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538조 원 규모잖아요. 시장 전체를 쥐고 흔드는 대장주에서 외국인이 이 정도로 비중을 단기간에 크게 줄였다는 건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선 구조적인 자금 이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그럼 기관은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확인해야 할 주체가 바로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역시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닷새 동안 679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연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웬만한 잔파도에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기금마저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건 지금 상황을 꽤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단기자금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 쪽에서도 같은 기간 1조 2,578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어요.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도 우위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동시에 몸을 사리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매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 뿐이에요.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이 6조 6,69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조 단위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낸 겁니다. 특히 주가가 급락했던 7월 2일과 3일에만 5조 원 넘는 개인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낸 셈이죠. 이러면 종목 내부의 수급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물려있던 개인들의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매물이 쏟아지기 쉽거든요. 결국 주가가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벽이 겹겹이 두터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왜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물량을 던지는 걸까요? 단순히 종목의 2분기 실적이나 반도체 전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라는 개별 이슈를 넘어 지금 한국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거시적인 환경을 같이 봐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1,542원대에서 1,502원대까지 뚜렷하게 내려왔어요.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흐름이죠. 보통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정상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내리는데도 외국인이 주식을 대규모로 팔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불편한 엇박자입니다. 이 엇박자를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내부의 정책 방향과 자금 흐름을 같이 짚어봐야 하거든요.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자금 쏠림을 제어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도 어렵고 시장의 유동성을 마냥 풀어두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런 복잡한 내부 셈법이 얽혀 있다 보니 환율이 내려가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전체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환율 하락이 경제 체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SK하이닉스라는 개별 기업의 실적만 보고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과 정책 리스크를 피해서 바구니째 비중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최근 닷새 동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3.3% 넘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10.4%나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8.1% 하락한 것과 비교해도 우리 시장의 낙폭이 훨씬 깊게 나타나고 있죠.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흐름이 완전히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종목 고유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시장이라는 바구니 자체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UBS 그룹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는 사고, 서울 주식은 팔라는 의견을 낸 것도 정확히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에 종목 내부의 이슈도 투자 심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다트 공시를 보면 SK하이닉스의 유상증자 결정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민감한 재료거든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자들의 움직임도 투자 심리를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공시를 보면 임원들
직원들의 주식 매도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거든요. 최준기 담당이 1,500주를 팔았고 김주선 사장도 1,000주를 처분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강춘호 담당 역시 419주를 전량 매도했고요. 물론 주영표 연구위원이나 박상범 담당처럼 주식을 매수한 건도 섞여 있긴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을 팔 수도 있죠. 임원이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고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하게 흔들릴 때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줄인다는 건 밖에서 보는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신호가 될 수 없거든요. 심리적인 저항선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건 큰 손들의 움직임이에요. 대량 보유 공시를 보면 글로벌 운용사인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지분율을 3.53%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1.52%포인트 넘게 비중을 축소한 건데 축소 사유가 명확하게 투자 자금 회수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장기 투자 성격의 글로벌 자금마저 이익을 실현하고 발을 빼고 있다는 건 꽤 묵직한 의미를 가집니다. 패시브 자금의 성격을 띠는 큰 손들이 비중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건 단기적인 반등만 보고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에 시장을 누르는 공매도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7월 7일 당일 확정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거래량이 23만 2천 주를 넘겼거든요. 거래량 대비 2.66%에 달하는 물량이 하락을 부추긴 겁니다. 7월 6일 기준으로 쌓여있는 공매도 잔고만 52만 5천 주가 넘습니다. 이 물량들은 결국 주가가 오를 때마다 숏 커버링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는 언제든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뇌관이 됩니다. 시장 전체의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 11.5%나 줄어들며 B2가 청산되는 과정이라는 점도 부담스럽죠. 결국 지금 봐야 할 건 화려한 실적 전망이나 장중의 얕은 반등이 아니에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돈, 즉 외국인과 큰 손들의 자금이 다시 이 종목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게 핵심입니다. 환율의 엇박자가 해소되고 글로벌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이라는 바구니를 담기 시작할 때가 진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죠.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에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 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과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내 계좌의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처럼 덩치가 큰 종목도 수급과 환율의 엇박자 앞에서는 방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장중 반등이나 실적 전망만 보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이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내 계좌의 비중을 점검하신다면 훨씬 더 단단하게 다음 흐름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